네. 열심히 안 해주고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장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게 된 건 저는 이과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간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미적인 걸 이렇게 중심으로 만들다기보다 사람이 살기 편한 공간, 이렇게 좀 살기 좋은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건물은 생각은 진짜 많이 하고 이제 설계도 하고 하는데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그 평범한 거는 이제 뭐 그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야 사람들이 좀 편하겠다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적인 그런 뭐 아름다운 건물, 건축물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실용적이고 약간 그런 건물들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졸업할 때 되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그 건물은 다 너무 평범한 그런 건물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 따라서 이제 법학 수업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제 적성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사건이나 이렇게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제가 좀 잘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건축을 하면서는 이제 사람을 위한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건축학과를 갔는데 막상 설계를 하면 정말 혼자서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시간은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법학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또 직접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남들을 돕고 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가 한번 돼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법학은 문과고 건축학은 이제 건축공학과 저 나와서 이과거든요. 근데 오히려 법학이 이과에 상당히 이제 더 맞는 이제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력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이제 도출해내고 약간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이제 그냥 문과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먼저 이게 찾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루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학점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붙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진짜 오래 저는 사법시험도 그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 9년, 8년 이렇게 있었어요. 시험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잘 될 줄 알고 시작했었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말은 참 잘 못해요. 말은 잘 못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그런 부분이 조금 승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015년부터 했어요. 네, 저는 사법시험 결국은 안 돼서 로스쿨을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진 않아요. 네. 가사랑 형사 전문이에요. 형사 전문. 네, 전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을 했었는데 제가 건축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보고 이제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용어랑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또 이제 변호사 시장도 좀 안 좋아지면서 가사로 제가 전환을 했고요. 또 가사랑 형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분야가 가장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혼이 주로 많고요. 상속이나 뭐 유류분 소송 이렇게 가족들 간의 분쟁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형사 같은 경우는 진짜 잘못하면 인신 구속까지 되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그러니까 개인한테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변호사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제가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사하고 형사 전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는 저랑은 정말 거리가 멀고 저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있게 되고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PC방 이제 공동소송을 맡게 됐어요. 학원 공동소송이라. 근데 그건 뭐냐면 저희 PC방 같은 경우에 한 달간 그때 당시에는 무기한 영업정지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문은 닫되, 그냥 정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문은 닫되 그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 데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공동소송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게 정치가 정말 이래서 필요하구나. 정말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영향을 진짜 직접적으로 많이 끼치고 많이 이렇게 진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법안만 만들어져 있었다면 당연히 손실보상도 해줬을 텐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없는 걸 그냥 국가 배상이라든지 이렇게 뒤늦게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전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법안을 마련해서 이제 발의했던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회계에는 뭐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발의는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서 그래도 되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의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또 언론 기자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힘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냈거든요. 방역 패스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기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판사님들도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 허투루 이제 판결을 못 하신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때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대선 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인데요. 그때 대선 캠프에 이제 대변인으로 상근 부대변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방역 패스 관련한 방역과 관련한 그런 걸 논평 많이 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사실 보수기도 했고 제가 정치에 좀 관심이 없었던 거는 너무 현실과 너무 맞지 않고 또 이제 조국 사태를 보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또 나라 그러니까 뭐 그 전쟁이 종전 선언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가 너무나 불안해 보이고 이래서 나라가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늦었는데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들도 되게 늦게 나서 지금 이제 7살, 5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살 때 안전하고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이게 저의 가장 바람인데 정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역 패스 소송하면서 좀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뭔가 바꾸고 싶으면 정말 이제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이래야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치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저는 보수의 가치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변인 제의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는 책임당원으로 가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 이렇게 제안이 왔었던 것 같고, 네,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쪽이랑 좀 다른 게 이렇게 선전선동을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는 이런 좋은 가치를 두고도 그거를 알리지 못하니까 그런 좋은 점을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걸 좀 정말 합리적인 목소리로 전달을 잘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저는 너무 새내기여가지고 말하기가 참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다 저희가 실망스러운 게 되게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었고, 뭐 김남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제가 늦게 난 만큼 저희 아이들이 진짜 안심하고 노력한 만큼 진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한다면 그냥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 그런 이제 정치인이 되고 싶고, 좀 깨끗하게, 네, 좀 잘 올바르게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멋진 법안도 만들고, 네, 근데 진짜 그냥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네, 그런 법안, 네, 그런 것 좀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진실되게, 네, 좀 그런 위하는 정치,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도 있다, 약간 이런 거 한번 정말로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가족들은 의외로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네, 저희 남편도 되게 뒷바라지 이런 뭔가 이게 많이 좋다고 하고, 제 친구들이 뭐 하러 그렇게 정치인들 하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너도 그렇게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냥 오피니언 리더로 그렇게 남아있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친구들은. 그러면 계속 그냥 나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만큼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 사실은 아니고, 네, 가끔 당에서 일을 맡겨주시면 그거 일하고 그런 정도고, 네, 그냥 제가 그냥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실 때 그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 네. 하신 거죠? 네. 그 윤석열 정말로 이거는 참 그렇긴 한데, 그냥 그 당시 이제 조국 사태랑 이런 게 맞물리면서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해도 그 거짓말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말 진짜 뭐 내로남불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정말 정치 초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거의 정치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뚝심 있게 그래도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좀 비겁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았고, 그때 얘기했던 진짜 공정과 상식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기꺼이 일하고 또 정말로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0.73%로 겨우 이제 이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너무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이 많은 것들이 다 묻혔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소수만 잘 사는 그런 나라
일 뻔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와 야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잘못했을 때 물러날 줄도 알고 반성할 줄도 알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아니고 막 조국도 그렇잖아요. 네. 내 자식은 정말 잘 돼야 되고 남은 진짜 뭐 가재 붕어 막 이래도 된다는 거. 전 그거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정말로 같이 잘 살고 노력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세상 안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냥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될 거고 그리고 뭐 빚을 정말 많이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미래 세대에 다 짐을 지우는 그런 정책과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러면 망한다. 약간 이런 생각 강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방역 패스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또 생겼고 그렇게 또 심각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법안 자체가 미비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좀 빠르게 뭔가 국민의 공동적인 그런 이익을 그러니까 위한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이제 빠르게 해서 좀 법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본인들의 그런 이익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건 항상 뒤로 밀리잖아요. 네,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저쪽 당의 상대 당의 그냥 안 좋은 약점만 하면 그건 정말 빨리빨리 다 통과되고 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정치가 되게 멀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까이 있지 않고 오히려 마련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근데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법이 진짜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권력을 위임을 해줬으니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로 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정말로 진짜 다 바뀌는 것도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저희 신랑 PC방을 하거든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정책이 그냥 탁상공론 진짜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피해보는 국민들은 아무도 말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진짜 착하니까 다 그 말을 다 따라서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진짜 국민성이 정말 착한 국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너무 아니고 뭐 소득주도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내면서 저희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지금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과거의 정부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부에서 잘못된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나 걸리고 아직도 저희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정자들이 좀 똑바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똑똑하게 정책도 마음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마음대로 그냥 뭐 이거 하면 되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정말 공부하고 해서 좀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네, 부족한 건 너무 많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뭐 숫자 계속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전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서서 뭐 세비를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세비로 국회의원 월급이나 이런 걸 줄이더라도 좀 많이 이게 돼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뭘 줄만 알았는데 진짜 제일 가까운 정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다수여야 이게 통과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설득하고 좀 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은 당이어도 이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의원들도.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정말 하나씩 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일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것도 사실 되게 막연하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라서 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든 거거든요. 이 말도 밖으로 내뱉는 거 사실 너무 창피해요. 안 될 게 사실은 더 네, 큰데, 네. 근데 그래도 입으로 뱉어야 이게 꿈이 되고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데, 진짜 저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양 당에서 보기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쪽 당에서 욕을 많이 먹어야 우리 당에서 또 일하는 그쵸. 국회의원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래도 저 사람은 의원으로서, 네, 그래도 의원 잘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조금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들, 특히 저는 이제 그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네, 아이들 관련한 그런 좋은 정책,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